자, 4단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일단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합친 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 그러면 봐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인데 먼저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반드시 현금. 현금 종류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거 못 외운다? 무조건 틀리지. 제일 먼저 현금은 돈이야. 돈이면 무조건 현금이야. 누구나 다 알아.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통화 대용 증권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통화 대용 증권이 뭐 있냐? 종류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첫 번째, 뭐뭐 수표로 끝난다. 뭐뭐 수표로 끝나는 것들은 자기압 수표, 동전 발행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이렇게 끝에 수표로 끝나는 건 무조건 현금. 단 두 개는 제외할 거야. 당전 발행 수표는 앞에 당자로 시작하는 당좌예금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당좌예금이 나왔다. 무조건 현금에서는 제외.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시험 문제가 요즘은 현금보다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훨씬 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그러면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 돼. 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합친 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옆에 보면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조건 이 단원에서는 제외야. 그러면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다라고 보면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내가 만약에 어떤 결제를 할 때 즉시 결제하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말이지. 그런데 선일자 수표는 지금 결제하는 게 아니고 미래 날짜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어음 처리를 한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선일자 수표가 시험 문제 나왔다. 무조건 X.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 송금안이 있고 우편안이 있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고 만기공사채 이자표 국세환급 통지서. 이걸 일일이 뜻을 어떻게 외워? 이름만 외워. 그 다음 요금을 예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제외 항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외 항목이 뭐 있냐? 질권이 설정된 예금 무조건 제외한다. 그러면 이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뭐냐? 압류된 예금. 그럼 우리가 압류가 됐어. 돈 못 뽑잖아. 뽑고 싶어도 못 뽑아. 그러면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인데 얘도 시험 문제가 요즘 많이 나와.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뭐가 포인트냐? 얘가 포인트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 그러면 뭐가 있냐면 뭐 예금도 있고 뭐 적금도 있고 이런 것들 3개월 이내에 우리는 만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팩트는 뭐냐? 취득일로부터야. 그러면 틀린 다음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결산?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야. 우리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야. 그러면 날짜로 나왔을 때는 며칠이냐? 90일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 현금에서 통화대용 증권 반드시 외우기. 요거 중요해. 통화대용 증권 반드시 외우기. 종류 뭐뭐 수표자로 끝나는 거 무조건 현금. 예외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 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을 땐 포함. 선일자 수표는 무조건 제외. 어음 처리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송금안, 우편안,
배당금 지급통지표, 만기공사채 이자표, 국세환급통지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현금. 그 다음 요금을 예금이 나왔을 때는 보통예금, 당좌예금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말은 안 나와. 그냥 시험 문항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나올 거야. 그럼 보통예금, 당좌예금 나오는데 질권이 설정된 예금 무조건 틀린다. 압류된 예금 무조건 틀린다.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결산일로부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리고 3개월 이내니까 약 90일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외워야 돼. 우표, 수입인지, 수입 증지가 껴. 시험 문항에서. 그럼 무조건 제외. 제외야 절대 포함하면 안 돼.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선일자 수표, 질권이 설정된 예금, 압류된 예금, 뭐 조금 더 풀어서 나온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 이렇게 나왔을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절대로 포함하면 안 돼. 이것도 못 외우면 회계를 하면 안 돼.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이든 전산세무 2급이든 무조건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 밑에 현금과 부족인데, 와우, 얘는 솔직히 이론에서는 잘 안 나와. 요즘은 실기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현금과 부족은 실제 현금과 장부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계정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생겨. 그럼 우리는 그 차이를 찾으면 되잖아.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그러면 임시로 내가 써놓는 계정을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어디에 속하냐? 가계정이라고 해. 그러면 가계정은 뭐냐? 결산 때까지 소멸되는 임시계정이다 생각하면 되고, 종류는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요렇게 4가지의 계정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실기 하나 팁을 알려주면, 현금 과부족은 결산 때까지 못 찾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 결산에 현금 과부족이 나왔어.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나왔으면 결산 때까지 원인을 못 찾았다. 잡손실, 잡이익, 원인 찾았다. 쓰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T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